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제10지구 LA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첫 공청회가 지난 토요일 열렸습니다. 앞서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두 차례 별도의 자체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단일화 지도, 수천 명의 한인들의 서명이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 전달됐는데요. 4명이 아닌 1명의 시의원이 관할하는 단일 선거구 확정을 위한 노력, 지금부터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의 60%를 차지하는 10지구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공청회가 지난 토요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은 4개로 나눠진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선거구 단일화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100여 명의 참여자 중 60여 명은 불합리한 지금의 선거구를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1, 4, 10, 13지구로 나눠져 소수계의 목소리가 분산된 점, 민원 서비스 요청에도 어느 지역구인지 몰라 불편한 점, 시의원들도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4개로 나눠져 다른 지역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해결책은 오로지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로 1명의 시의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인 히스패닉, 유태인, 흑인, 방글라데시인들도 함께 지지했습니다. 10여 개의 한인단체로 구성된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지도와 온 오프라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은 4,500여 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구 구획 설정을 시작합니다. 위원회가 구상한 선거구 경계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10월 달에 있을 이제 맵 바운더리 관련 공청회에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퍼블릭 커멘트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는 10년 전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실패 원인으로 당시는 한인사회만 선거구 단일화를 외쳤지만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라티노, 방글라데시, 주이시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동의를 받으면서 지금 같이 협력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는 LA시 의원과 커미셔너 또한 타 커뮤니티와의 만남을 통해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공청회에도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이후 LA 통합교육구 내에서 교직원과 학생들 할 것 없이 매일같이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대면 수업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에는 방역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LA 통합교육구에서는 모두 3,65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학생들은 3,255명, 교직원은 399명을 차지했습니다. 백신을 이미 접종받은 교직원들에 비해 백신 접종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간의 전파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3,186명을 차지했는데 이는 이달 상반기 집계된 3,255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역시 최근 12세 미만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LA 통합교육구가 속한 학교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녀가 속한 학교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측은 확진 판정을 받은 당사자 그리고 해당 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학생 중 밀접하게 접촉한 학생들에게만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학생들에게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 시간이 짧거나 자율학습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학부모들은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전과 같이 정규 온라인 수업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부가 별도의 지침을 내릴 때까지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교육부 측은 보건국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면 수업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가을 학기가 대면 수업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가 학생들의 안전이 아닌 교육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 예산을 책정받기 위해 대면 수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용 백신이 보급되는 올 하반기까지 12세 미만 학생들의 수업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교육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면 늦가을, 늦어도 초겨울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오늘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화이자가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9월 중에는 나올 것이며 나오는 대로 FDA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은 현재 화이자의 이사회 멤버기도 합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FDA의 정상적인 검토 절차 기간이 통상 4주에서 6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어린이 긴급 사용 승인이 10월 중에는 나오기 어렵지만 늦가을인 11월 말부터 겨울로 접어드는 12월 초에는 관련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어린이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고틀리브 전 국장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으론 전 국민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8개월 간격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기거하고 있는 길거리 노숙자 수가 87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 연합인 라파의 파크에이 브릿지 홈 커뮤니티 카운슬이 발표한 LA 한인타운 노숙자 집계 현황입니다. 6월 10일과 14일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이크의 35개 구역에 대한 노숙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노숙자 수는 873명으로 지난해 집계된 874명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노숙자들의 밀집 지역은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으로 한인타운 중심가인 윌셔와 유가, 동서로 놀만디와 버몬트 서쪽 지역까지 노숙자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주 형태도 지난해와는 달랐는데 텐트와 자동차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들은 30%가 줄어든 반면 임시거처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은 3배가량 늘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여파로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2년 연속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LA 한인회도 지난 6월 자원봉사자 물품 등을 후원하며 전수조사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3월 애틀랜타 일대에 스파를 돌며 총기를 난사해 한인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의자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용의자에게 검찰은 이번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일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의자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오늘 용의자 로버트 앨런 롱을 한인 여성 4명에 대한 중범죄, 살인, 테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 업소 한 곳, 풀턴 카운티 스파 2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롱은 지난달 27일 체로키 카운티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체로키 카운티에서의 재판과 별도로 풀턴 카운티에서 희생된 한인 여성 4명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달리 롱에 대해 인종과 성별에 따른 혐오 범죄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조지아주 혐오범죄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등의 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격범 롱의 가족과 한인 피해자 유족, 그리고 유족 측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풀턴 카운티의 윌리스 검사장은 재판 후 유족들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피고 측 변호사가 형량에 대한 협상 의사를 밝혀왔으나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이들에 대해 우리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며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또 사형 구형 재판은 통상 24개월에서 36개월이 걸리는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카운티 북부 칼라바사스시의 한 주택가에서 퓨마가 5살 남자아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야생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45분경 발생했습니다. 주택가 앞마당에 무게 65파운드에 달하는 퓨마가 5살 남자아이의 머리와 목, 복부를 공격한 뒤 끌고 가기 시작했고 비명소리에 뛰쳐나온 아이 엄마가 맨손으로 퓨마를 막으며 아들을 구했습니다. 야생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요원이 사건 현장에서 퓨마를 발견해 사살했고 이후 아이의 옷과 퓨마의 앞발에서 동일 유전자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살한 퓨마 외에 또 다른 한 쌍의 퓨마도 발견해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틴 라이온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퓨마는 LA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LA시에서는 한인들도 자주 가는 그리피스 산 인근에서 이따금씩 목격됩니다. 퓨마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산림 당국은 산행에 나서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주지사 선거에서 연임을 노리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한인 청년들로 이뤄진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시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잭 시타렐리 공화당 후보와 경쟁을 펼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한인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에 지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words in the name of this organization which jump out. Asian American. Third or fourth, depending how you count it, largest Asian American community of any American state. That's a big deal. One of the fastest growing communities in our state. Organization is youth. And I'll leave you with that. Too often in politics, the youth sit it out. 머피 주지사는 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인들을 비롯한 더 많은 아시안들이 참여하고 선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isten, we wear the presenc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our state as a badge of honor.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state of New Jersey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It's growing really fast, and I celebrate that along with the community. 뉴저지주는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기 전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8년간 재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지지 선언문 전달식을 성사시킨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는 지난 8월 광복절 기념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뉴욕 월스트리트 앞에 최초로 태극기를 개양했으며 4월에는 테너플라이 시장을 설득해 해외 최초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거버너 같은 높으신 분이랑 같이 엔도스먼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이제 이게 처음이자 에이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웨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로 장소를 옮겨 지역 상인과 지역 정치인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지사는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현안에 귀를 기울이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 홍명기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총회장의 연합 추모식 장소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로 변경됐습니다. 추모식 위원회 측에 따르면 연합 추모식은 오는 9월 13일 월요일 저녁 6시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추모식은 100곳 이상의 한인단체들이 참여하는 범한인 커뮤니티 행사로 치러집니다. 추모식과 관련한 문의는 추모식 집행위원회인 도산기념사업회 측으로 하면 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